윤석열 자 대선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경호 직원이 따라붙어서 개인 일정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청도를 방문했던 특정 시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최초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름 돋는 게 이제 네. 단순히 일정만 펑크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시에도 후보로서 만약에 술 먹고 혼자 갈치자로 걸어다니다 퍽치기라도 당하는 날에는 국가적 자산의 손실도 있겠고 국제적 망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한 우려가 드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여지없이 늦게 일정 잡고 펑크 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2022년?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3월 9일이었죠. 예. 예. 그런데 2021년 11월 29일. 그러니까 11월 29일. 대선이 약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자,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죠. 예, 예. 11월 29일 날 충청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네, 네. 자, 저희들이 방문 일정 먼저 한번 화면에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일정에 따라서 충청도를 방문했는데 예, 첫날이 이제 11월 29일 날 저 표에 보시면 예. 맨 하단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한번 봐주시면은 하단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시면 비공개 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공개 만찬이라고. 네. 제가 만찬 참석자분들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을 이제 지웠는데요. 공인들은 뭐 특별히 지우지 않았고 국회의원분들이나 맨 하단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고 나서 이제 비공개 만찬이 보시면 8시까지로 원래 예정돼 있잖아요. 20시니까. 네. 그죠? 그런데 전날도 9시 넘어서 사실상 만찬이 끝나고 이미 만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에서 충남 대전 세종 분들과 만찬을 하고 이미 취해서 이제 충북 청주로 넘어왔습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제2모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그 다음 날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 카드뉴스 하나 봐주시면 참 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진행자님이 이렇게 보셔도 대선 때 네. 지방 순방을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후보가? 맞습니다. 아침 조찬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인사 뭐 별의별 일정들이 다 잡히잖아요. 근데 저기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일정이 몇 시인가? 11시에 시작되는 거죠. 11시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시 이재명 후보님만 보더라도 아침 한 6시부터 계속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다수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새벽부터 시장에 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아침에 그 일용직으로 또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출근길에 인사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11시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것인데. 이 정도인데 지방에 내려갈 때는 더 압축적으로 쓰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예.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를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11시에 이제 첫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 일정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술에 쩔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면서 미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은 보통 후보가 되면은 이제 술자리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은 건배사를 하기 위해서 맥주 그렇죠. 한 잔 놓고 이러는데 네. 아예 작심하고 술을 먹는다. 그러면 지금 최초로 우리가 11월 29일 날 청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네네. 복기를 해보면 네네. 10시에 이미 아까 이제 일정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전날 당시에 거, 예, 네. 자 비공개 만찬을 통해서 하고 술을 엄청 마시고 예, 예. 호텔로 돌아왔는데 청주에 있는 제2호텔이라는 곳을 왔는데 자, 그게 10시쯤 왔습니다. 10시쯤 왔습니다. 늦은 거죠, 이제 그것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날 밤에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혼자서 갑자기 나가버렸다. 네네. 그리고 경호원들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호원 몰래 혼자 나가서 그날- 정말로 술을 만취 상태까지 네. 마셨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날 그 방 배치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면 정부에서 경찰과 이제 경호처 협조가 돼서 경호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저게 보시면 이제 제2모 호텔에 26층 7호실 별표 쳐 있는 게 이제 후보의 방입니다. 제가 직접 그날
상의를 하면서 호텔 본부장하고 같이 이제 그리면서 했던 거고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룸으로 가게 돼 있고 2606호와 2608호가 경호원들 방입니다. 2603호와 2601호가 이제 수행하는 일반 수행하는 직원분들 등등이 머무는 방입니다. 그런데 2607호에 이제 짐을 풀고 그냥 그렇게 주무시는 걸로 알고 저는 1층에 조그만 비즈니스 룸이 요 지금 스튜디오보다 작은 방에서 이제 복사기와 프린터가 있는 데서 내일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의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용 의원이 당시에 이제 수행실장을 했거든요. 제 앞에 앉아서 같이 하다가 막 졸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셔라. 수행실장 하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먼저 들어가 쉬셔라. 하고 이제 저와 제 고등학교 선배님, 백모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옆에서 같이 이제 저녁을 같이 시간을 이렇게 해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10시 반쯤 됐는데 호텔 로비에 후보가 딱 나타난 거예요. 혼자.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룸에서 이제 타이핑하다가 전화하다가 놀라서 튀어나갔죠. 그래서 이제 모실까요? 라고 했더니 쉿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직원도 못 본 척 해라라고 이제 쉿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 조용히 뭐가 있나 해서 일단 로비에서 이제 앞에 출입문하고 그 앞에까지는 모셔다 드렸는데 혼자 걸어가요.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술이 얼근이 됐잖아요. 이미 저녁 자리에서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걸 픽업을 오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이제 하지를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일을 처리하면서 계속 그 로비에서 기다렸죠. 이 방에서 일하면서. 그랬는데 12시가 돼도 안 옵니다. 1시가 돼도 안 옵니다. 2시가 돼도 안 옵니다. 그날 진눈깨비가 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이고 그 호텔이 특이하게 주변이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 시설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도시에 밀집돼 있는 이런 호텔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졸다시피 밀린 일 하는데 갑자기 2시 반쯤에 호텔 출입문 앞에서 갈치자로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어나가서 부축이고 들어오는데 이제 호텔 로비에 남자 직원이 있잖아요. 밤 근무하시는. 본 척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막 열어주려고 오는 거를 이렇게 물리치고 제가 직접 이제 해서 방에 가서 눕혀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까 방 배치도 보셨지만 첫 번째로 그때 파견 나온 경호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요. 대통령실 청와대 소속이죠. 그렇죠. 청와대와 경찰에서 협조해서 나오는 경호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술 먹으러 간 걸 알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경호 실패죠.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였을 때인데 그러면 다 위에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보고가 됐겠다. 그러면 이미 그때 약점 잡히고 뭐 하는 거는 국힘 입장 또는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들킨 거 아니냐 한 가지. 그다음에 경호 실패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골에서 누가 술 취한 행인이 싸움이 붙었다든지 또는 뭐 퍽치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라도 괴한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격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래서 제가 누가 내려줬는지를 못 봤어요. 그때 내려주고 간 사람을 제가 봤으면 굉장히 혼내키는 게 정상이었겠죠.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자칭타칭 술친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남 쪽에 있는 박모 의원님 그리고 비례로 오셨던 의원님 또 충청 지역의 의원님 해서 다 비슷한 동년배 술친구라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분들이 그분들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술친구라고 일종의 이제 자랑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당한 분들하고 밤새 술 퍼먹고 2시 반 넘어서 들어왔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정이 이제 안 되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일정이 아침에 나가지 못하고 11시부터 이제 시작한다. 11시부터 시작이면 사실은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일반인 기준이면 이미 중천에 해가 떠 있을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환할 때고 11시 일정도 항상 빠듯하게 맞추다 보니까 윤석열 씨가 지각하는 거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려져 있는 뉴스만 해도 많고 그날도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 뉴스를 검색해봤더니 그날도 계속 20분 30분씩 지각을 합니다. 그날조차도. 네. 11시조차도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집안 일정 전체를 취소시켰다.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1만 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도 행사 참석을 펑크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로서 윤석열과 관련된 술 얘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술 이슈 이거 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뭐 아침에 새벽에 일정 잡아놓으면은 뭐술 드시고 못 나오고 그랬다는데 진짜인가요? 그게 사실 지방 일정이 몇 번 있었는데요. 지방 일정을 통째로 펑크낸 적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상하실까봐 어딘지 제가 딱히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제가 큰 틀에서 사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제 술은 당분간 좀 자제하시라 그만두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네. 그 지지자들이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네. 여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러냐. 예. 이분이 뭐 그랬더니만 뭐 아유 오늘 그냥 대표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말씀 잘해주시고 아니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여기 저 보러 온 사람들이 저보러 온 사람 며칠이나 되겠느냐. 후보 보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빨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한 3군데 정도 유세가 있었는데 뒤에 일정이라도 빨리 기차 타고 내려오시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지금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 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공개하는 저 내용은 우리가 취재한 부분은 최초다. 자, 윤석열의 이 술과 관련된 이제 기행은 이런 스토리는 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이제 들어보면 지방 행사에 아예 통째로 행사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다. 한 10,000명 정도 왔다. 이거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이제 하면 조금 전에 지금 신 교수가 언급했던 그 상황과 이준석 의원이 언급했던 그 상황은 다른 상황이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하고는 다른 날 다른 상황이에요. 실제로 통째로 펑크낸 게 있어요. 실제로. 자,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 2년 반 뒤에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정말로 이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뉴스인데 네. 왜 그런 심각성을 알고도 이걸 고치지를 못했다 또는 참모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진행자님 말씀처럼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거꾸로요. 그거에 부안해동하고 딸랑딸랑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내가 술 친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오히려 부어라 마셔라가 된 거죠. 에피소드 중에 3월 9일 날 개표하던 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도서관에서 개표 현장을 다 같이 모여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그 개표 현장에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카메라,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취가 돼서요. 아직 개표 끝나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술친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만취가 돼서 개표장에 국회 도서관에 와서 대자로 이 의자에 걸치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3명이나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뜯어 말리고 이러는 중에 나중에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아직 그 개표가 완결이 안 됐고 박빙의 마지막까지 있을 때 초접전 상태에서 미리 술을 다 퍼먹고 와서 그 난리가 벌어졌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술친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현역 의원들이었죠. 그 현역 의원들이 개표하는 당일날 술을 퍼먹고 그 당사로 와서
당사가 아니라 그 국회 도서관 개표 현장. 그 개표 현장에 우리가 개표를 와서 다 같이 지켜보는 와서 현장. 술주정을 하고 네네. 대자로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예. 그때 무대예요. 약 20여 개의 뭐 KBS, MBC 뭐 어디에서 쭉 그 카메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객석을 향해서 당선자 들어오는 모습 잡고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다만 그날이 개표하고 당선이 확정되는 중요한 날이고 또 이기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다 참았을 뿐이에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실제 영상에. 물을 갖다 뿌리고 생수를 갖다 들이붓고 해서 데리고 나가고 하는 네.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이게 나라냐, 술주정뱅이 미칭왕이가 대통령이었다니, 이렇게 이제 한범성님께서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누군가 말을 하면 찍히기 때문에 이런 미치광이 수준의 술주정을 매일 저녁,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봤다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용산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그런데 그 출근길 시간을 못 지키니까 가짜 사이카 부대를 보내고, 자, 시민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교통체증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출근해야 될 시간에 출근을 못하니까 가짜 경찰 사이카 부대 호송 차량을 보내고 본인이 또 출근하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경찰 경호가 시작되는 이 상황. 얼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노영희 TV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근도 안 하면서 출근한 척 하고 그 문서 같은 것도 다 가짜로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겠죠,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경찰이나, 거기 근무했던 다 알아요, 그런 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뭐. 그러면 왜 맨날 출근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술 먹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 출근하는 거, 이렇게 대통령 출근하는 행렬을 가짜로 시민들이나 기자들 본 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저희는 알잖아요. 야, 이번 행렬은 가짜 행렬이래, 가짜 행차래.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야, 전부 이제 출근한다, 준비해 하고 배치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1시간, 2시간 끌면은, 야, 다시, 들어가, 쉬어.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야, 이제 진짜 출근할 때 다시 배치하는. 그래가지고 3시, 4시에도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6시 땡 하면 들어오는데요, 뭐. 그러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도 안 한다는 거잖아. 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내고 본인이 나올 때는 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두 번도 아니다. 경찰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이거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뭐 비상계엄을 떠나서도 일반 저런 근태 아마 일반인 같으면 벌써 해고가 된 거죠. 일반 그 국민들 시민들 같았으면 만약에 네. 직장인이든 뭐 직장의 오너라고 해도 아마 저 정도 같으면 기업에서 인정을 안 할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뻥카가 사실은 꽤나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경찰 알고 있는 멤버들이 여러 번 이제 비슷한 귀띔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선된 이후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같이 생활하지는 않아서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또 하겠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출퇴근을 그렇게 뻥카로 시민들 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고통을 만든 거죠. 그럼 두 가지 면에서 다 금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까지 다 손해배상을 세게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돈 가지고 술 마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술 마십니까? 저건 다 국가 예산으로 자, 먹을 그다음에 것도 없죠. 경찰이 저렇게 호송 차량을 자, 인력, 차량,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우리가 손배 청구해서 그렇죠. 뻥카 보냈던 거 반드시 국민들 앞에 정말 이걸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무슨 저런 대통령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도 상상 초월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이제 기존에 한 2년여 동안 주변에 같이 이제 캠프에 있었던 멤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랑질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 한남동 가서 뭐 초대받아 가봤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위직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막걸리를 뭐 60병을 먹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들 네. 모임에서. 그러면 1인당 먹어도 대충 3병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막걸리 60병 먹기 전에 폭탄주 10잔으로 입가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통 입가심이라 그러면 소맥 같은 거 한 잔 정도를 먹고 뭐 다른 술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입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데 소맥 10잔을 먹고 입가심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윤 대통령하고 그 건배를 할 때는 윤석열 씨랑 건배를 할 때는 본인 잔은 예를 들어서 500cc라면 저희 잔은 300cc.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아주 우리가 좀 창피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